215쪽에 등기 신청 방법이 있는데요. 서서를 보시면 양가로 1번이 바로 방문 신청을 얘기하는 것이고 양가로 2번은 전자 신청을 얘기하게 될 겁니다.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방문 신청, 전자 신청. 원칙은 방문 신청이 될 거예요. 거기 방문 신청의 방법 나와 있는데 요거 1번, 2번 다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죠. 앞에 나왔던 거예요.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방문 신청의 방법 1번, 2번은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출제되고 있으니까. 이게 사실은 점수를 주려고 내는 문제인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게 참 어렵게 느껴져요. 그래서 평소에 좀 읽어 두셔야 될 겁니다. 넘기겠습니다. 쭉 넘어가셔서 217쪽을 보시면 전자신청 나와 있습니까? 네, 이거 프린트 다 피시죠? 프린트 이거 다 어디 219쪽을 보시면 219쪽에 여백 있죠? 여백에다가 프린트 붙여 넣으셔요. 네, 나중에 계속 볼 거니까 외울 때까지 볼 거기 때문에 오늘 하루만 보는 건 아니에요. 지금 나가는 프린트는 나중에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암기할 때까지. 그러니까 그냥 끼워 넣지 마시고 그 여백에다가 붙여 넣으시죠. 219쪽에. 피셨습니까? 네, 피시면 전자신청, 인터넷을 통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걸 전자신청이라고 부르는데요. 인터넷을 통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걸 전자신청이라고 부르는데 이 인터넷 등기 신청은 인터넷 등기소가 따로 있어요. 인터넷 등기소가. 그래서 인터넷 등기소에 인터넷을 통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걸 얘기합니다. 거기 값과 을이 매도인 값과 매수인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이때 등기가 이루어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이 있는데 지금은 전자 신청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 전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터넷 등기소에 가서 회원 등록을 해야 돼요. 회원 등록.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블로그나 홈페이지, 사이트 같은 거 정보 수집할 때 회원 등록을 안 해주면 다 잠궈 놓죠. 마찬가지로 인터넷 등기소에 회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 회원 등록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용자 등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인터넷 등기소를 사용하겠다는 사용자 등록, 회원 등록을 얘기합니다. 사용자 등록을 해야지만 이 전자신청, 인터넷 등기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사용자 등록을 해야지만. 따라서 갑과 을은 인터넷 등기 신청을 하기 전에 먼저 등기소에 가서 사용자 등록을 신청하는데 인터넷 등기소라고 따로 인터넷 등기소라는 데가 있긴 하지만 따로 장소는 건물 같은 건 없겠죠. 그렇겠죠. 따라서 이 인터넷 등기소에 가서 사용자 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느냐면 각각의 등기소마다 다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소에 가서 신청하는 겁니다. 인터넷 등기소와 각각의 등기소는 다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등기소에 가서 신청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등기소에 가서 신청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죠. 광명 등기소 가서 신청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용자 등록을 등기소에 신청하는데 전산망이 다 인터넷 등기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관할 등기소가 따로 없습니다. 아무 등기소에나 가서 이 사용자 등록을 신청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관할 등기소 X 이렇게 돼 있습니까?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용자 등록 신청은 관할 등기소가 따로 없습니다. 아무 등기소나 가서 사용자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때 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사람이겠죠. 사람은 둘로 나눠지는데 자연인, 법인 둘로 나눠지게 될 겁니다. 자연인도 둘로 나눠지는데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나눠질 겁니다. 내국인은 우리나라 사람을 얘기하겠죠. 내국인은 사용자 등록만 갖추면 인터넷을 통해서 등기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은 사용자 등록만 갖춰서는 안 돼요. 언제 지네 나라로 갈지 모르니까. 따라서 사용자 등록 플러스 국내 거서 신고나 외국인 등록을 해야 됩니다. 두 개를 갖춰야 돼요. 이때 국내 거서 신고는 동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포들. 중국 동포, 미국 동포, 그 다음에 뭐 캐나다 동포. 그러니까 국적은 다른 나라 사람이지만, 국적은 다른 나라지만 피는 우리나라 사람들. 이걸 동포라고 부르죠. 재외동포법에 의해서 국내 거서 신고를 해야 돼요. 국내 거서 신고, 동포들은. 그 다음에 순수 외국인이 있겠죠. 순수 외국인은 출입국 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등록까지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사용자 등록 플러스 국내 거서 신고나 외국인 등록을 해야지만 인터넷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게 작년에 출제가 됐어요. 외국인도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갖추면. 그렇죠. 그 다음에 법인은 사용자 등록을 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 등록은 자연인만 사용자 등록을 하고 법인은 전자이용 등록이라는 걸 해서 전자증명서가 발급돼야지만 법인이 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시요. 사용자 등록은 자연인이 하는 것이고 법인은 전자이용 등록을 해서 전자증명서가 발급돼야지만 전자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뭐가 있습니까? 종중, 교회, 사찰, 정당 이런 게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라고 했죠. 이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등기할 수 있습니까?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습니까? 있다라고 했죠. 있습니다. 권리 능력은 없지만 등기 신청 적격은 있다라고 했어요. 이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하지만 전자이용 등록이 아직까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전자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아요. 그러면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전자신청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등기 신청 적격은 있다고 했죠. 그러면 전자신청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문 신청해야 됩니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소에 방문해서 등기를 신청해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전자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 무조건 출제된다고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 등록 신청과 관련해서 그 밑에 보시면 전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변호사나 법무사는 개인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개인 공인인증서 발급받아 밑줄 치셔요. 최초의 전자신청 전에 최초의 전자신청 전에 밑줄 그리고 전에 동그라미 치십니다.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된다. 직접 동그라미, 출석 동그라미, 미리 동그라미. 직접 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대리인을 통해서 사용자 등록 신청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본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해서 신청해야 돼요. 직접. 대리인을 통해서 사용자 등록 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집에서 등기를 신청하는 게 전자신청이에요. 따라서 이거는 부동산 사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반드시 직접 등기소에 출석해서 본인이 직접 출석해서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직접 나왔고 출석이라는 문구에 동그라미 치신다고 했죠. 출석 동그라미 치십니다. 이 사용자 등록은 이메일로 사용자 등록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자 등록을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등기소에 직접 출석해야 돼요. 출석. 본인이 직접 해야 되고 등기소에 출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리 동그라미. 이 사용자 등록 신청과 인터넷 등기 신청을 동시에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회원이 돼야지만 인터넷 등기 신청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사용자 등록을 먼저 한 다음에 인터넷을 통한 등기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 등록은 인터넷 등기 신청 이전에 미리 해야 돼요. 미리. 사용자 등록 신청과 인터넷 등기 신청을 동시에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자 등록을 미리 한 다음에 인터넷을 통한 등기 신청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직접 출석 미리 꼭 기억하십니다. 직접 출석 미리. 사용자 등록 신청서가 반려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가지니까 시험 내기 좋죠. 첫 번째, 본인이 직접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직접 출석 미리 한다고 했죠. 그래서 대리인을 통해서 신청할 수는 없다고 했죠. 본인이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해야 된다고 했죠. 본인이. 그리고 등기소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본인이 직접 출석하지 아니했다면 사용자 등록을 해주지 않습니다. 신청서 반려가 돼요. 두 번째, 사용자 등록 대상이 아닌 사람이 신청한 경우. 범인은 사용자 등록 대상이 아니죠. 전자이용 등록 대상이죠. 즉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이지 사용자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법인이 사용자 등록을 신청하게 되면 반려가 될 겁니다. 두 번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죠. 따라서 전자신청 자체가 허용되지 않으니까 사용자 등록 신청해봤자 반려가 될 겁니다. 물론 전자이용 등록도 반려가 될 겁니다. 비법인 사단재단은 전자신청 자체가 허용되지 않으니까. 맞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사용자 등록 신청은 국가기관인 등기소에 신청하는 공법상의 법률행위예요.
공법상의 법률 행위는 획일적으로 처리돼야 되고 증거가 남겨져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방식을 갖춰서 신청해야 됩니다. 방식을 갖추지 않았다면 반려가 될 겁니다. 그리고 사용자 등록 신청에 필요한 첨부 서면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아까 개인 공인 인증서를 발급받아서 첨부한다고 되어 있었죠. 개인 공인 인증서가 첨부되지 않으면 반려가 될 겁니다. 사용자 등록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4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등기를 신청할 때는 부동산 사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이 인터넷을 통해서 등기를 신청할 때 본인이 신청함이 원칙일 거예요. 그런데 대리인을 통해서 신청할 때는 이때는 부동산 사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때 전자신청은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대리인이 반드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법무사 자격을 가진 자만이 인터넷 등기 신청을 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당구장 표시 두 개가 있죠. 정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인터넷을 통해서 등기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자격자 대리인은 변호사나 법무사를 얘기해요. 그래서 변호사나 법무사만 인터넷 등기 신청을 대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되셨을까요? 네.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느냐면 219쪽을 보십니다. 219쪽. 219쪽을 보시면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있습니까? 요거 별표 치셔서 기억해 두셔야 돼요. 거기 유효기간을 보시면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은 몇 년인가요? 3년. 꼭 기억하십니다. 3년.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사용자 등록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사용자 등록을 하는 절차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게 뭡니까? 직접, 출서, 미리. 맞습니까? 유효기간이 경과가 된 이후에는 전자신청할 수 없겠죠. 그러면 전자신청을 다시 하기 위해서는 다시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될 겁니다. 이때 사용자 등록을 다시 신청할 때는 직접, 출서, 미리 사용자 등록을 신청할 겁니다.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이 나와 있는데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밑줄 치십니다.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연장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연장. 그러면 이 연장은 횟수의 제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은 횟수의 제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을 때까지 전자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횟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저도 말하기가 쑥스러운데 기출지문이에요. 네, 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연장기간은 3년으로 하면 3년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건 뭐냐면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이 종료가 되면 사용자 등록을 다시 신청해야 되죠. 그때는 직접 출석 미리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효기간 종료되기 전에 하는 게 연장 신청이죠. 연장 신청은 직접 출석 미리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유효기간이 종료가 된 다음에 사용자 등록을 다시 할 때는 직접 출석 미리 하는 거지만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연장을 신청할 때는 직접 출석 미리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네, 그 정도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네, 쭉 넘어가십니다. 쭉 넘어가셔서 224쪽에 등기 신청의 보정 나와 있는데 보정 이거는 다음에 할 건데 개념만 좀 보십니다. 등기 신청 정보에 빠진 내용이 있다든지 잘못 기록된 내용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등기 신청 정보에 빠진 내용이 있다면 보충해야 되고 잘못 기록된 내용이 있다면 정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등기 신청의 보정이라면 등기 신청 정보의 내용을 보충해서 정정하는 거. 이를 등기 신청의 보정이라고 부릅니다. 등기 신청의 보정. 이거는 개념만 일단 기억하시고요. 출제될 수 있는 건 나중에 줄을 칠 겁니다. 그 다음에 226쪽을 보시면 등기 신청의 치하 나와 있습니까? 치하. 등기 신청의 치하는 등기를 신청했다가 신청하지 않은 상태로 돌리는 것을 등기 신청의 치하라고 불러요. 등기 신청을 신청했다가 신청하지 않은 상태로 돌리는 것을
등기 신청의 취하라고 부릅니다. 이 등기 신청의 취하는 첫째 줄을 보시면 철회라는 단어 있습니까? 네. 이 등기 신청의 취하는 취소의 개념이 아니라 철회의 개념이에요. 취소와 철회의 차이점은 뭐냐면 취소는 효력이 일단 발생했다가 취소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로 돌리는 게 취소입니다. 철회는 행정법상의 개념인데요.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없는 상태로 돌리는 게 철회예요. 차이점 느낄 수 있습니까? 효력이 일단 발생했다가 없는 상태로 돌리는 게 바로 취소.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없는 상태로 돌리는 게 철회입니다. 그러면 등기 신청의 취하는 취소냐 철회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이걸 취소로 보게 되면 등기관은 일을 한 거예요. 따라서 수수료 반납 환불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청 정보도 돌려주지 않아요. 그런데 철회로 보게 되면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없는 상태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수수료도 반납이 되고 신청 정보도 다시 돌려줍니다. 이렇게 차이점이 나타나게 돼요. 일단은 등기 신청의 취하는 철회로 본다는 거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출제되는 것은 다음에 줄을 칠 거예요. 그 다음에 등기 신청에 각하가 나오는데 각하 오른쪽에 있죠. 각하 사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이거는 무조건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등기 신청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거기 밑에 박스가 나와 있죠. 그리고 밑에 표가 나와 있죠. 이게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요. 이거 외우실 수는 없겠죠. 그렇죠. 이거는 민법 지식이 어느 정도 쌓이면 그것도 굉장히 높은 민법 지식이 필요합니다. 민법 지식이 쌓이면 하나씩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거를 외우는 게 불가능하니까. 네, 그래서 나중에 민법 지식이 쌓이면 한 4월 달부터 이제 하나씩 이해를 하실 겁니다. 별표만 쳐두시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별표를 치십니다. 이걸 불확정 개념이라고 부르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명확해요? 명확하지 않아요? 명확하지 않죠. 이를 불확정 개념이라고 불러요. 민법에서 제왕적 규정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민법에 이렇게 불확정 개념이 규정되어 있는 게 있죠. 몇 조입니까? 내용이 불분명한 게 있죠. 민법에. 민법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네.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개념이 명확해요? 명확하지 않아요? 명확하지 않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개념이 명확합니까? 명확하지 않습니까? 명확하지 않죠? 이렇게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불확정 개념 이렇게 불러요. 이런 것들은 개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판례가 많아요. 판례가 많다는 얘기는 논문이 많다는 뜻입니다. 논문이 많으니까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103조에 관한 판례와 이 부동산 등기법 29조 제2호에 관한 판례가 출제가 자주 돼요. 근데 너무 양이 많으니까 암기가 불가능합니다. 한 줄씩 이해를 하실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별표만 쳐두십니다. 무조건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쭉 넘어가십니다. 230쪽을 보시면 등기의 실행이 나와 있는데 거기 2번에 등기의 실행 순서 있습니까? 밑줄만 치죠. 둘째 줄에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서 등기사무를 처리해야 된다. 있습니까? 등기관은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서 등기사무를 처리합니다. 밑줄 치시고요. 등기관은 접수번호에 따라서 접수번호 순서대로 등기를 실행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접수번호 순서대로 등기를 실행하니까 서로 다른 구에서 권리의 우열이 문제가 될 때 순위번호 대신에 뭘 사용하는 겁니까? 접수번호. 서로 다른 등기부에서 권리의 우열이 문제가 될 때 순위번호 대신 뭘 사용하는 겁니까? 접수번호. 왜 등기는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서 등기가 됨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른쪽에 양가로 2번 있습니까? 양가로 2번 별표는 지어두십니다. 이런 건 외워두셔야 돼요. 설명할 게 없고요. 그 다음에 거기 그 밑에 예외가 나와 있죠. 예외. 거기 1번 지연 처리 별표 치시고요. 이런 건 읽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정사무의 처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거기에 둘째 줄에 구두,
또는 전환하, 모사 전송의 방법이란 단어 있습니까? 밑줄 치십니다. 출제가 되니까 치라는 거예요. 출제가 되니까 밑줄 치셨습니까?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직무 규정의 효력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도 별표 하나 쳐두십니다. 이런 건 뭐 설명드릴 게 없어요.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넘기십니다.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232쪽에 등기필 정보의 작성 및 통지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에 3번에 등기 완료 통지 있습니까? 이거 출제가 되는데요. 지금 설명드려봤자 너무 어려우니까 민법 지식이 아직 없으셔서 지금 기억하셔야 될 건 이겁니다. 등기필 정보가 작성 통지되는 경우는 언제라고요? 권리에 관한 등기일 것. 두 번째, 등기 신청인이 존재할 것. 세 번째, 새로운 등기 명의인이 등기부에 기록될 것. 네 번째, 신청인과 등기 명의는 같은 사람일 것. 맞습니까? 그걸 외워두시면 이게 거의 다 해결이 돼요. 민법 지식이 좀 더 쌓이게 되면. 그거 가지고 다 해결할 겁니다. 요거 지금은 너무 어려우셔요. 그래서 그거를 좀 기억해 두십니다. 그 다음에 넘기겠습니다.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237쪽에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 책에는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제가 책에 되어 있습니다. 엄청 많은 내용들이. 엄청 많죠. 어디까지냐면 262쪽까지입니다. 근데 출제가 되는 건 정해져 있어요. 이 부분이 출제가 되는 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출제가 되는 것만 오늘 확인할 겁니다. 출제가 되는 것만. 그래도 되겠죠? 네. 이걸 다 어떻게 봅니까? 출제도 안 되는데. 237쪽부터 262쪽까지 출제가 되는 것만 확인을 할 겁니다. 예전에 했던 거예요. 했던 건데 반복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 설명을 드렸을 때보다 좀 더 두 번째 듣는 분들은 좀 더 확실하게 머릿속에 기억이 되실 거예요. 요거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을 그린 건데요. 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관한 정보가 수집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관한 정보가 수집이 될 거예요. 이 수집된 정보는 부동산 등기부에 당연히 부동산 등기부겠죠. 등기부에 부동산 표시사항과 부동산 표시에 관한 정보와 권리에 관한 정보가 기록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기록이 돼서 공시가 될 겁니다. 기록할 때는 정확하게 기록해야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 될 겁니다. 이때 이 부동산 표시에 관한 정보는 뭐가 있습니까? 둘로 나눠지죠. 부동산이 두 가지니까 부동산 표시에 관한 정보도 둘로 나눠질 겁니다. 첫 번째, 건물 표시에 관한 정보가 있을 겁니다. 맞아요. 두 번째,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도 있을 겁니다. 건물 표시에 관한 정보는 뭐가 있죠? 건물의 소재, 그리고 대지 지번, 그리고 건물의 본이 아니라 번, 건물의 종류, 건물의 구조, 건물의 면적이 기록이 될 겁니다. 어디에 기록이 될까요? 표지부에. 맞아요. 그 다음에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는 토지의 소재, 토지의 지번, 토지의 지목, 토지의 면적이 기록이 될 겁니다. 어디에? 표제부에. 표제부에 기록되겠죠. 그 다음에 권리에 관한 정보는 갑구, 을구에 기록이 되겠죠. 그렇죠. 권리에 관한 정보는 갑구, 을구에 기록이 될 겁니다. 이 권리에 관한 정보는 권리의 종류별로 그 내용들이 갑구, 을구에 기록이 될 겁니다. 그러면 권리의 종류가 뭐가 있느냐면 어떻게 나눴습니까? 소유권 이외의 권리로 나눴죠. 소유권 이외의 권리로 나누게 될 겁니다.
소유권에 관한 정보는 어디에 기록했죠? 갑구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어디에 기록했습니까? 을구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뭐가 있을까요? 지상권, 그리고 지역권, 그리고 전세권.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용익물권이라고 부르겠죠. 그리고 용익채권, 임차권도 등기할 수 있습니까? 용익채권, 임차권도 등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담보물권 뭐가 있습니까? 저당권. 그 다음에 유치권은 등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다만 질권도 저당권부, 채권, 질권은 등기할 수 있다고 했죠. 언제나 부기 등기한다라고 했습니다. 저당권부, 채권, 질권도 부기 등기한다고 했죠. 저당권부, 채권, 질권은 담보물권으로서 등기하게 될 겁니다. 이러한 권리들은 그 내용들이 어디에 기록이 됩니까? 을구에 기록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은 용익물권인데 존속기간 같은 거 등기되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지상권 같은 경우는 지료가 있겠죠? 지료도 등기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 같은 경우는 전세금 같은 게 기록이 되겠죠? 임차권 같은 경우는 차임 같은 게 기록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 담보물권은 채무자가 기록이 되겠죠? 내용으로. 그 다음에 채권액 이런 것도 기록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내용으로 기록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소유권의 경우에는 공동소유일 때는 지분 같은 것들이 기록이 될 겁니다. 공유지분. 이런 것들이 갑구에 기록이 될 겁니다. 내용별로. 그리고 권리자가 기록이 될 겁니다. 권리자가. 이 권리자가 등기부에 기록이 됐을 때를 등기명의인이라고 불러요. 권리자가 등기부에 기록이 될 때는 등기명의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등기명의인이 등기부에 기록이 될 때는 일정한 사항을 표시를 해야 됩니다. 이를 등기명의인 표시사항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등기부에 기록이 되는 등기명의인 표시사항은 세 가지입니다. 이름, 주소, 주민번호 이런 것들이 등기명의인 표시사항으로서 등기부에 기록이 될 겁니다. 되셨을까요? 그렇죠. 이때 이러한 내용들은 정확하게 수집돼서 등기부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면 정확하게 공시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되셨죠? 그런데 등기부에 기록이 정확하게 됐는데 이 부동산 권리에 관한 정보들이 나중에 일부 변화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부동산 권리에 관한 정보들의 일부가 나중에 변화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변화가 나타났다면 그 변화가 나타난 부분과 등기부에 기록된 부분은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까?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맞아요. 그러면 변화가 나타난 부분과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은 일치하지 않게 될 겁니다. 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후발적 일부 불일치라고 불러요. 나중에 이걸 후발적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일부 변화가 나타났으니까 변화가 나타난 부분과 등기부에 기록된 부분은 일치하지 않게 될 겁니다. 후발적 일부 불일치라고 불러요. 무슨 얘기냐면 소재지 달라질 수 있겠죠. 대지 지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적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지목도 달라질 수 있죠. 그럼 그 달라진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게 되죠. 이를 후발적 일부 불일치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대로 공시가 됩니까? 공시되지 않습니까? 공시되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쳐서 일치를 시켜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고쳐서 일치시키는 요 등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변경등기라고 부릅니다. 등기사항에 일부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등기부를 고치는 등기, 변경등기라고 불러요. 다시요. 등기사항에 일부 변화가 나타나서 등기부를 고치는 등기, 변경등기라고 불러요. 요 변자는 변화할 때 그 변자고요. 경자는 고칠 경자예요. 등기사항에 일부 변화가 나중에 나타났기 때문에 등기부를 고치는 등기, 변경등기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그렇죠. 두 번째. 처음부터, 이거는 처음에 제대로 기록이 됐는데 나중에 일부 변화가 나타난 거죠. 두 번째는 처음부터 일부 잘못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면적을 처음부터 잘못 기록할 수도 있을 테고 대지 지분을 처음부터 잘못 기록할 수도 있고 공유 지분을 처음부터 잘못 기록할 수도 있죠. 전세금을 처음부터 잘못 기록할 수 있죠. 맞아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처음부터 일부 잘못 기록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잘못 기록된 부분은 잘못 기록이 된 부분은 그 부동산 권리에 관한 정보와 일치가 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까? 일치하지 않게 되죠? 일치하지 않게 될 겁니다. 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처음부터 요 문구는 원시적이라는 용어를 써요. 원시적 일부 불일치가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처음부터 일부 잘못 기록된 부분은 공시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러면 잘못 기록된 부분은 고쳐서 바로 잡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그 잘못 기록된 부분을 고쳐서 바로 잡을 텐데 일치시켜야 될 텐데 이를 고쳐서 바로 잡는 등기, 경정등기, 경정등기라고 부르겠다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그래서 이 변경등기에는 강의의 변경등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협의의 변경등기라는 게 있고 그리고 경정등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강의의 변경등기에는 협의의 변경등기와 경정등기라는 게 있는데 이 협의의 변경등기에서 협의를 보통 생략해서 변경등기, 변경등기라고 불러요. 이 변경등기는 뭐냐면 등기사항의 일부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 변화가 나타난 부분을 등기부에 반영해서 등기부를 고치는 등기. 이를 변경등기, 변경등기라고 부릅니다. 다시요.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 중에서 일부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 변화가 나타난 부분을 고치는 등기. 이를 변경등기, 변경등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나중에 일부 변화가 나타났으니까 이건 후발적 일부 불일치. 이를 고치는 등기가 뭐라고요? 변경등기, 변경등기라고 부르겠다는 겁니다. 이 경정등기는 처음부터 일부 잘못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잘못 기록됐으니까 그 잘못 기록된 부분을 고쳐야 되겠죠. 고쳐서 바로 잡아야 될 겁니다. 고쳐서 고칠 경자예요. 바로 잡는 등기. 이를 경정등기, 경정등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해를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는 이게 기계적으로 나오셔야 돼요. 후발적 일부 불일치 할 때 하는 등기가 뭐라고요? 변경등기. 원시적 일부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하는 등기가 뭐라고요? 경정등기. 이렇게 기계적으로 나오셔야 돼요. 그런데 이 변경등기건 경정등기건 일부만 고치는 등기죠. 맞아요. 일부만 고치는 등기입니다. 등기사항이 이만큼 있을 때 요 부분만 고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변경등기나 경정등기는 일부만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고치게 되면 이제 전체가 제대로 됐겠죠. 그렇다면 나머지는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나머지는 바뀐 게 없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동일성이 유지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일성 유지. 그래서 일부만 고치는 등기가 변경이나 경정등기니까 고치기 전과 고친 후는 동일성이 유지될 것. 이게 중요해요. 등기관은 변경등기나 경정등기를 하면서 고치기 전과 고친 후가 동일성이 유지됐는지 여부를 심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일성을 상실해버리면 이때는 변경등기나 경정등기가 불가능해요. 그때는 말소 등기한 다음에 새로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소유권에서 지상권 등기로 바뀌는 것은 이거는 일부 불일치입니까? 전부 불일치입니까? 이건 종류 자체가 바뀌어버리죠. 이건 동일성을 상실한 겁니다. 동일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건 변경이나 경정등기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때는 이 소유권 등기를 지상권 등기로 변경이나 경정등기를 할 수는 없고 이때는 소유권 등기를 전부 말소한 다음에 지상권 등기를 새로 신청해야 돼요. 동일성이 완전히 상실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소유권에서 지상권 등기를 바꿀 때는 동일성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말소 등기를 한 다음에 새로 등기를 신청해야 됩니다.
이거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보실 텐데, 여기 표제부에 나중에 일부 변화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부동산 표시사항 중에서 나중에 일부 바뀌었다는 겁니다. 바뀌는 거는 소재지가 바뀔 수도 있고, 대지 지번이 바뀔 수도 있고, 종류나 구조 면적이 바뀔 수도 있겠죠. 또는 이 지번이 바뀔 수도 있고, 지목이 바뀔 수도 있고, 면적이 바뀔 수도 있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일부 변화가 나타나서 이를 고치는 등기가 뭐겠습니까? 변경 등기인데, 부동산 표시사항을 변경하는 등기죠. 이를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라고 불러요. 이 부분에 일부 변화가 나타나서 그 일부를 고치는 등기가 뭐라고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라고 부르겠다는 겁니다. 이럴 수도 있죠. 이 부분 중에서 일부 처음부터 잘못 기록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일부 잘못 기록해서 그 부분을 고쳐서 바로 잡는 경우도 있겠죠. 그 등기를 뭐라고 부를까요? 부동산 표시 경정 등기라고 부를 겁니다. 되셨을까요? 부동산 표시 경정 등기. 그래서 이 변경 등기와 경정 등기의 차이점은 원시적이냐 후발적이냐 그 차이만 존재합니다. 원시적 일부 불일치면 무조건 경정, 후발적 일부 불일치면 변경, 그 차이만 존재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종류가 바뀔 때는 변경 등기나 경정 등기를 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때는 전부 불일치로 봐서 기존의 등기를 말소하고 새로 등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바뀔 때가 있겠죠. 지분이 바뀔 때. 그 다음에 이러한 등기에 있어서 이러한 내용이 바뀔 때, 내용이 일부 바뀔 때, 그때 하는 등기가 뭘까요? 권리의 내용이 일부 바뀌었다고 해서 이때를 권리 변경 등기라고 부릅니다. 종류가 바뀔 때는 변경이나 경정 등기 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내용이 일부 바뀔 때 하는 등기가 권리 변경 등기라고 불러요. 권리의 내용 중 일부 바꿀 때 하는 등기가 권리 변경 등기. 권리 내용 중 일부 잘못 기록했을 때 잘못 기록된 부분을 고쳐서 바꾸는 등기가 뭐겠습니까? 권리 경정 등기라고 부를 겁니다. 어려우셔요? 안 어렵죠? 이 등기명인 표시사항 중에서 이름 바뀔 때, 주소 바뀔 때, 주민번호가 나중에 바뀔 때 있겠죠? 그때 하는 등기가 뭐겠습니까?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그렇죠?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바뀔 때 하는 등기가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라고 불러요. 이름은 개명하면 이름 바뀌겠죠? 주민번호, 성전환 수술하면 주민번호 바뀌어요. 이사를 가면 주소 바뀌겠죠? 이렇게 일부 바뀔 때 하는 등기가 뭐라고요?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처음부터 이름을 잘못 기록하는 경우 있겠죠? 처음부터 주민번호 잘못 기록하는 경우 있겠죠? 처음부터 주소 잘못 기록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고쳐서 바로 잡아야 될 겁니다. 이게 뭘까요? 등기명인 표시 경정 등기. 그렇죠. 등기명인 표시 경정 등기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이 변경 등기나 경정 등기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부동산 표시 변경, 경정 등기, 권리 내용 변경, 경정 등기, 권리 변경, 경정 등기, 등기명인 표시 변경, 경정 등기.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변경 등기와 경정 등기가 존재합니다. 변경 등기와 경정 등기의 차이점은 원시적이냐 후발적이냐 그 차이만 존재하고요. 공통점은 일부를 고치는 등기라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동일성 유지 여부를 꼭 심사를 해야 됩니다. 되셨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출제가 되는 내용을 몇 가지 확인을 해보면, 첫 번째, 이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표제부 갑굴구 중에서 언제 할까요? 어디다 할까요? 표제부에서 이루어지는 등기예요. 표제부에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이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권리를 상실하거나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기의무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등기의무자가 없다면 이거는 단독일까요? 공동일까요? 단독 신청에 의한 등기입니다. 표제부 등기는 언제나 단독 신청이에요. 왜? 표제부에는 권리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지 않으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이 부동산 표시 변경 경정 등기는 언제나 단독 신청에 의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이 대장이 있고 등기부가 있을 때 부동산 표시상은 일치함이 원칙이겠죠. 일치하지 아니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바꿔줍니까? 대장을 기준으로 등기부를 고친다고 했죠. 맞아요. 그러면 이러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대장을 기준으로 고치기 때문에 이 부동산 표시 변경 경정 등기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첨부 정보는 뭘까요? 대장 증명 정보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대장 증명 정보 아까 첨부하는 등기 4가지가 있다고 했죠. 표제부 등기와 표제부 등기 2개, 소유권 등기 2개. 기억나십니까? 부동산 표시 변경 경정 등기, 부동산 멸실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대장 정보를 첨부하는 등기는 4개예요. 그렇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첨부 정보는 뭐라고요? 대장. 네 번째, 이 표제부에서 이루어지는 등기는 부기 등기할까요? 주등기할까요? 언제나 주등기라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표제부는 등기예규에 의해서 언제나 주등기한다라고 했습니다. 표제부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 그 다음에 이 권리변경 등기 출제되는 걸 보시면 첫 번째, 표제부에서 이루어집니까? 갑굴구에서 이루어집니까? 갑굴구에서. 그렇죠. 권리에 관한 등기는 갑굴구에서 이루어지지 표제부에는 권리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갑구나 을구에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소유권은 갑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을구. 그렇죠. 두 번째, 권리 변경 등기 예를 든다면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전세권이 설정되기 위해서는 전세권 설정 계약이 체결돼야 되고 그리고 전세금이 지급돼야 됩니다. 그리고 전세권 설정 등기가 실행이 돼야 돼요. 이 3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지만 전세권이 설정이 됩니다. 이거는 다른 물건과 다르죠. 다른 물건의 경우에는 물건행위 플러스 등기 2가지를 갖추면 물건이 발생합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 전세권은 특이하게 물건 갖춰서는 안 돼요. 뭐도 갖춰야 됩니까? 전세금 수수. 그래서 이 전세금 수수는 전세권의 성립 요소다라고 민법에서 공부하실 거예요. 반드시 전세금이 지급돼야 돼요. 그러면 요 을은 2가지 권리를 취득할 겁니다. 첫 번째, 10억의 채권. 뭔 소리야? 전세금 10억. 10억의 전세금. 10억의 전세금 반환 전세금 반환 청구권. 맞아요. 그 다음에 전세권. 이렇게 2가지 권리를 갖게 돼요. 전세기간이 종료가 되면 전세금 돌려받죠. 그래서 장래 전세금 반환 채권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세기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종료가 됐는데 갑이 을에게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합니다. 얼마를? 2억 원을. 그럴 수 있겠습니까? 10억에서 이제 얼마로 바뀌는 겁니까? 12억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전세권은 전세금이 굉장히 중요한데 전세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데 전세금이 바뀌었죠. 그럼 전세권의 내용이 바뀌었으니까 무슨 등기 하겠습니까? 전세권 변경 등기를 할 겁니다. 맞아요. 일부만 바뀌었으니까 전세권 변경 등기 하겠죠. 그러면 전세권 변경 등기할 때 갑이 무조건 올려달라고 한다고 해서 올려주는 겁니까? 아니죠. 을의 승낙이 필요하겠죠. 맞아요. 을의 승낙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이 전세금 변경에 대해서 을의 승낙이 필요하니까 전세금 변경도 계약이 필요한 겁니다. 갑이 청약하고 을이 승낙하고. 맞아요. 그래서 전세금 변경 계약이 필요해요. 전세금 변경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전세권 변경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 전세권 변경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하는 자는 누굴까요? 네. 등기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변경 등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을이 갑에게 2억 원을 지급해야 되겠죠. 더. 그런데 돈이 오고 가는 것은 민법에서 다룬다고 했죠. 우리 등기법은 등기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돈이 오고 가는 건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등기부에 10억으로 기록됐다가 12억으로 늘어나게 되면 이익이 발생하는 자는 누구냐면 등기부만 놓고 볼 때 을에게 이익이 발생해요. 왜냐하면 전세 기간이 종료가 됐을 때 처음에는 갑으로부터 10억 원만 돌려받죠. 그런데 이제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12억을. 그래서 전세권 변경 등기는 2억을 확보하기 때문에 을이 이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을이 등기 권리자예요. 갑은 등기 의무자가 돼버립니다. 아직은 어려우실 거예요.
등기부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실질로 오고 가는 것은 우리 등기법에서 다루지 않아요. 그럼 민법에서 다루는 겁니다. 2억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민법에서 다루는 거지 우리 등기법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 등기법은 등기부만 놓고 판단을 합니다. 등기부에 10억이라고 기록됐다가 12억으로 바뀌었으니까 전세기간이 종료가 됐을 때 10억을 돌려받다가 이제는 얼마를 확보하는 겁니까? 12억을. 그래서 을이 등기권리자 맞아요. 그러면 이럴 경우도 있겠습니까? 10억에서 7억으로 줄었다는 겁니다. 7억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전세권의 내용이 바뀌었으니까 전세권 변경 등기 하겠죠? 네. 맞아요. 그러면 이때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등기부만 놓고 볼 때 을이에요. 이때는 을이 등기 의무자.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이 등기 권리자가 돼버립니다. 이렇게 달라져요. 등기부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셨을까요? 그러면 이 전세권 변경 등기, 즉 권리 변경 등기는 단독 신청일까요? 공동 신청일까요? 공동 신청. 공동 신청에 의한 등기입니다. 되셨죠? 일방이 올려달라고 해서 멋대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승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등기번호 첨부 서류는 뭘까요? 계약서. 일방이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주는 게 아니라고 했죠. 서로 전세권 변경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주등기일까요? 부기등기일까요? 원칙은 부기등기인데 주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좀 이따 보실 거예요. 오늘 볼 겁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요게. 그 다음에 등기명인 표시변경 등기. 첫 번째, 표제부에서 이루어질까요? 갑굴구에서 이루어질까요? 네? 저당권 설정을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저당권 설정을 갑구에 합니까? 을구에 합니까? 을. 등기명의는 갑구 표제부입니까? 갑굴구입니까? 갑굴구예요. 그렇죠? 권리자는 갑굴구에 기록되죠. 소유권자는 갑구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는 을구에. 따라서 이 등기명의 표시변경 등기는 갑굴구에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소유권자로 기록되는 소유권의 등기명의는 갑구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는 을구에. 두 번째, 이 등기명의 표시변경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즉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바뀌는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권리를 상실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기미자가 존재하겠습니까? 네? 이름 바뀐다고 해서, 이사한다고 해서 권리 상실합니까? 아니죠. 등기미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따라서 단독 신청입니다. 단독 신청에 의한 등기예요. 세 번째, 이 등기명인 표시사항,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첨부 정보는 뭘까요? 공문서 중에서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다 나와 있는 공문서가 있는데, 네? 그렇죠. 주민등록표, 등초번. 거기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다 나와 있죠. 그래서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첨부 정보는 주민등록표, 등초번이에요. 네 번째, 주등기일까요? 부기등기일까요? 이름 바뀐다고 해서, 주민번호 바뀐다고 해서, 주소가 바뀐다고 해서 권리자가 바뀌는 겁니까? 같은 사람이죠. 따라서 동일성을 표현해야 되니까 언제나 무슨 등기일까요? 부기등기. 동일성 표현 언제나 부기등기입니다. 언제나. 이런 것들이 출제가 이루어져요. 이거 다 했던 것들이에요. 네. 여기서 하필 등기라는 게 필요합니다. 요 하필 등기를 또 추가를 할 거예요. 이 하필 등기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민법 지식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직은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 겁니다. 하필 등기.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거예요. 이거 오늘 보실 거예요. 오늘 10분 정도 더 할 겁니다. 10분이 아니라 15분 정도 더 할 거예요. 이걸 보기 위해서. 좀 어려워요. 이것도. 그 다음에 여기 경정등기의 내용을 하나 더 보셔야 됩니다. 경정등기. 이것도 오늘 보실 거예요. 오늘 진도를 좀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하필 등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보실 거고, 그 다음에 요거 보실 거고, 경정등기 보실 겁니다. 그러면 먼저 여기 이런 아까 전세권 변경 등기 있죠? 전세권 변경 등기.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습니다. 소유자가 갑이에요. 갑이 을로부터 전세권으로 하죠.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 전세권 설정을 하기 위해선 전세권 설정 계약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전세금 수수가 필요하고 전세금은 10억으로 하겠습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지면 전세권이 설정이 된 겁니다. 그럼 전세금은 얼마입니까? 10억. 따라서 10억의 반환 채권이 나중에 발생할 겁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전세권을 취득했을 겁니다. 이때 전세권 설정 등기는 갑구에 합니까? 을구에 합니까? 을구에 하겠죠. 을구에 할 겁니다. 1번 전세권 설정. 전세금은 얼마입니까? 10억. 이렇게 등기가 될 겁니다. 그런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종료가 된 상태인데 갑이 을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2억 원을 더 올려서 주지 않으면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을이 계속 살기 위해서는 2억 원 올려줘야 됩니까? 올려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2억 원이 추가가 될 겁니다. 그러면 전세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뀌는 거죠. 이게 10억에서 얼마로 바뀌어야 됩니까? 12억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나머지는 바뀌는 게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 후발적 일부 불일치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럼 무슨 등기 할까요? 전세권 변경 등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변경 등기합니다. 1번 전세권 변경. 그리고 이제 얼마로 바뀌었습니까? 12억. 그러면 이 전세권과 이 전세권은 같은 전세권 맞습니까? 따라서 동일성을 표현해야 되니까 무슨 등기 하겠습니까? 부기 등기. 이렇게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변경 등기는 원칙이 동일성 표현해야 되니까 원칙은 부기 등기입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전세권이 설정되기 위해선 전세권 설정 계약 체결해야 되고 전세금 수수해야 되고 전세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을은 10억의 전세금이 발생을 했고 전세권 설정 등기까지 하면 전세권도 취득을 했을 겁니다. 등기부에는 이렇게 등기가 될 거예요. 1번 전세권 설정 을 10억 이렇게 등기가 될 겁니다. 되셨을까요? 이 상태에서 갑은 병으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얼마를 빌렸느냐면 2억 원을 빌립니다. 그냥 빌려줄까요? 안 빌려줄까요? 안 빌려주겠죠.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담보를 요구하니까 갑은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하겠죠. 맞아요.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저당권 설정 등기까지 하면 을은 저당권을 취득할 겁니다. 그러면 이 병은 2억의 채권이 발생할 테고 저당권도 취득하게 될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게 두 번째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등기가 되겠죠. 2번 저당권 설정 병 2억 이렇게 등기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이 상태에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종료가 됐다는 겁니다. 갑은 을에게 2억 원을 올려달라고 요구합니다. 계속 살기 위해서는 2억 원 올려줘야 되겠죠?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2억 원을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전세금이 2억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세권의 내용이 바뀌었습니까? 전세권의 내용이 바뀌었으니까 전세권 변경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전세권 변경 등기가 이루어져야 될 거예요. 그렇겠죠? 이때 요 추가되는 금액이 기존의 금액과 같은 순위가 유지가 된다면 병은 손해가 발생할까요? 발생하지 않을까요? 발생하지 않아요. 같은 순위가 유지가 되면 지금 10억 원은 병보다 선순위죠. 그런데 여기 추가되는 2억은 병보다 나중에 추가했죠. 그런데 같은 순위가 유지가 돼버리면 전부 다 병보다 먼저 배당을 받겠죠. 그러면 병에게 손해 발생합니까? 발생하지 않습니까? 발생해요. 이렇게 손해가 발생하는 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고 부릅니다.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에 손해가 발생하는 관계인이라는 뜻이에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손해가 발생하는 병에 승낙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같은 순위의 유지에 대해서 필요하겠죠. 그래서 병에 승낙이 있다면 같은 순위 유지해도 상관이 없겠습니까? 같은 순위 유지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병에 승낙이 없다면 같은 순위 유지시켜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같은 순위를 유지시켜서는 안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병의 승낙이 있다면 같은 순위 유지해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등기가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1번 전세권을 변경하겠다라고 공시하고 추가되는 금액이 먼저 10억과 같은 순위가 유지가 되죠. 순위 유지할 때 무슨 등기 했습니까? 부기등기. 여기에 붙여서 기록합니다. 그러면 기존의 금액과 추가되는 금액은 전부 다 병보다 선순위입니까? 둘 다 선순위니까 따로 기록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여기다 12억 기록합니다. 12억 기록하고 이걸 내버려 두면 총 22억이 돼버려요. 여기는 말소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무슨 등기 했습니까? 부기등기. 순위 유지에 대한 승낙이 있기 때문에 순위가 유지가 되죠. 순위 유지할 때 무슨 등기 한다고요? 부기등기. 되셨을까요? 좀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1번 전세권 설정 을 10억 이렇게 돼 있고 2번 저당권 설정 병 2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번에는 병의 승낙이 없더라는 겁니다. 순위 유지에 대한 승낙이 없으니까 추가되는 금액이 같은 순위가 유지됩니까? 유지되지 않습니까? 유지되지 않겠죠? 그렇죠. 이때는 이렇게 합니다. 1번 전세권 변경 이렇게 하고 같은 순위 유지에 대한 승낙이 없으니까 주등기 할까요? 부기등기 할까요? 주등기 3번. 그러면 기존의 금액은 병보다 선순위, 추가되는 금액은 병보다 후순위. 합산해야 됩니까? 합산해서는 안 되겠죠? 10억은 선순위고 2억은 후순위니까 여기는 2억만 이렇게 기록이 될 겁니다. 그러면 경매 절차에 넘어가면 을은 먼저 10억원 배당받고 그 다음에 병이 배당받고 추가된 금액은 나중에 배당을 받을 겁니다. 되셨을까요? 그러면 세 가지를 보셨어요. 첫 번째,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 권리변경 등기는 무슨 등기 한다고요? 부기등기.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 그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순위 유지에 대한 승낙이 있다면 무슨 등기? 부기등기. 순위 유지에 대한 승낙이 없다면 주등기.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이거 한번 들었다고 해서 이해되리라고 제가 기대를 안 해요. 한 대여섯 번 들으셔야 될 거예요. 대여섯 번 할 겁니다. 나중에는 틀릴 염려는 별로 없어요. 일단은 승낙은 뭐에 대한 승낙이라고요? 순위 유지에 대한 승낙. 그러니까 승낙이 있으면 부기등기,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 요것만 좀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도 출제하느냐면 승낙이 있을 때는 요거는 기존의 등기는 말소하는 겁니다. 이것도 출제해요. 승낙이 없을 때는 말소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도 출제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뭘 보실 거냐면 요 경정등기를 보고 오늘 끝낼 겁니다. 경정등기에서 출제되는 거. 앞으로 10번은 할 거예요. 암기할 때까지. 원시적 일부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이 불일치된 부분을 일치시켜주는 등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경정등기라고 했죠. 경정등기라고 했습니다. 고쳐서 바로 잡는 등기 경정등기라고 불러요. 이때 이 일부 불일치가 신청인의 잘못에 의해서 발생했다면 신청인이 잘못한 거니까 고치는 것도 누가 신청해야 될까요? 신청인이 신청해야 됩니다. 고쳐달라고. 그렇죠. 이 경정등기는 신청에 의해서 경정등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 무슨 얘기냐면 등기 신청인이 처음에 보존등기를 신청할 때 면적을 10,000제곱미터로 신청서에 기록해야 되는데 공을 하나 빼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0제곱미터로 신청서에 기록이 됐어요. 누가 잘못한 겁니까? 신청인이 잘못했죠. 그러면 그 경정등기는 누가 신청해야 됩니까? 신청인이 경정등기 신청하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그런데 신청인이 잘못은 없는데 등기관이 잘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인이 10,000제곱미터로 정확하게 신청 정보에 기록을 했는데 등기관이 옮겨 적을 때 공을 하나 빼먹고 옮겨 적었다는 겁니다. 누가 잘못한 겁니까? 등기관이 잘못한 것이죠. 등기관의 잘못에 의해서 일부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때는
가장 이해관계가 많은 자는 신청인이니까 신청에 의해서도 경정등기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등기관의 직권에 의해서도 경정등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잘못 기록됨으로 인해서 가장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굴까요? 신청인이에요. 그래서 신청에 의해서 경정등기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누가 잘못한 겁니까? 등기관이 잘못했죠. 등기관이 책임지고 고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직권도 가능해요. 등기관의 잘못에 의해서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는 신청도 가능하고 직권도 가능합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이때 요 직권에 의한 경정등기가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첫 번째, 등기관의 잘못에 의해서 일부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될까요? 보고해서는 안 될까요? 보고해야 되겠죠. 그러면 경정등기 전에 보고해야 될까요? 후에 보고해야 될까요? 왜요? 일단 고치고 봐야 되겠죠. 잘못된 내용이 공시돼서는 안 되니까 일단 고치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보고를 하는데 사후 보고를 합니다. 이때 상급자는 누구냐면 지방법원장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지방법원장에게 고친 다음에 보고를 합니다. 사후 보고를 해야 합니다. 잘못된 내용이 공시돼서는 안 되니까 일단 고친 다음에 보고를 하라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두 번째,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 자가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고 했죠. 손해가 발생한 자가 있다면 그제에 승낙서가 있어야 됩니다. 승낙서가 없을 때는 직권 경정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자에게 손해가 너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는 승낙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이게 등기법이 개정이 된 건데요. 예전에 등기법은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는 아예 직권 경정등기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승낙서가 첨부되면 허용이 됩니다. 세 번째, 신청인에게 내가 잘못해서 기록을 했으니까 고치겠다라고 통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신청인이 없을 때는 등기 명의인에게라도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이때 이 통지는 사전 통지일까요? 사후 통지일까요? 일단 고친 다음에 통지해줘야 돼요. 잘못된 내용이 공시돼서는 안 되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사후에 통지합니다. 고친 다음에 통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 신청인이나 등기 명의인이 2명 이상일 때는 전원에게 통지할까요? 한 사람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충분할까요? 네, 이게 자주 나와요. 1인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아까 고치는 등기, 변경이나 경정등기는 일부를 고치는 것이라서 동일성 유지 여부를 심사해야 된다고 했죠. 맞아요. 근데 이건 지금 누가 잘못한 겁니까? 등기관이 지가 잘못한 것이고 지가 동일성 심사하기는 좀 그렇죠. 따라서 동일성 유지 여부 심사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네 번째, 동일성 유지 여부를 심사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이게 직권 경정 등기에서 단골로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모의고사에 숱하게 보실 겁니다. 그리고 이 경정 등기를 빼고서는 저거 변경 등기와 똑같습니다. 요것을 빼고서는, 요걸 빼고서는. 그래서 요거는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나옵니다. 물론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나을 때까지 반복할 겁니다. 똑같은 걸 쓸 거예요. 맨날 외울 때까지. 그러면 책을 보시면 책만 확인하고 끝내겠습니다. 237쪽에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가 나와 있죠. 맞습니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요 네 가지예요. 표제부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언제나 단독 신청이라는 거, 대장 정보가 첨부돼야 된다는 거, 언제나 주등기한다는 거.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느냐면 240쪽에 토지의 하필 등기 나와 있습니까? 여기 별표 하나 치십니다. 하필 등기 설명한다고 했죠? 이건 난이도가 너무 높아요. 제일 어려운 등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민법 지식이 훨씬 더 많이 갖고 계셔야 돼요. 나중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서
253쪽에 경정등기 나와 있죠. 이는 변경등기와 일치한다고 했죠. 그런데 직권에 의한 경정등기 핵심되는 거 5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직권에 의한 경정등기. 신청도 가능하고 직권도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요 4개의 특징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어디 있냐면 256쪽에 있어요. 이게 256쪽에 있습니다. 256쪽에 등기관의 가오로 등기의 착오 유류가 발생한 경우에 나와 있죠. 이거 별표 치십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258쪽에 권리 변경 등기 있습니까? 네. 있죠. 핵심적인 내용은 첫 번째 갑굴구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두 번째 공동 신청에 의한 등기라는 거, 세 번째 계약서를 첨부해야 된다는 거, 네 번째 부기등기가 원칙이지만 주등기할 때도 있다는 거. 맞아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다면 부기등기,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수은이 유지에 대한 승낙이 있다면 무슨 등기? 부기등기. 수은이 유지에 대한 승낙이 없다면 주등기. 그게 핵심이에요. 그거를 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60쪽을 보시면 거기 등기의 형식이 있죠. 권리 변경 등기의 형식.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별표 치십니다. 치셨죠? 그 다음에 261쪽을 보시면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있습니까? 핵심은 첫 번째 갑구일구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두 번째 언제나 단독 신청이라는 거, 세 번째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첨부한다는 거, 네 번째 뭡니까? 언제나 부기 등기한다는 거. 그렇죠. 책의 내용은 많지만 이거 다 읽으실 필요 없어요. 이 정도 핵심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본 거냐면 262쪽을 보실 건데요. 아까 직권에 의한 경정등기 별표 쳤죠. 그리고 이거 별표 쳤죠. 그 다음에 하필등기는 아직 설명을 안 드렸지만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하필등기 별표 치셨죠. 네, 이제 다 보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말소등기부터 보실 건데요. 다음 시간에 말소등기 보실 거고 이제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를 보실 텐데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는 소유권 보존 등기만 봅니다. 왜냐하면 소유권 보존 등기는 민법 지식이 필요 없지만 나머지 권리에 관한 등기는 다 민법 지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민법 지식이 아직 등기를 할 정도의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보실 거예요. 민법에서 좀 더 공부를 하신 다음에.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종강을 할 겁니다. 그래도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그래도 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3월부터는 심화 과정이 될 텐데요. 사실은 11월, 12월, 1월, 2월은 거의 80%가 겹쳤어요. 그렇죠? 일치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제 3월부터는 이제 어려운 내용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런 내용을 할 거예요. 이런 것들도. 그래서 좀 더 어려울 텐데, 네, 좀, 1, 2월 강의를 좀 듣고 오셔야 될 겁니다. 좀 어려워질 테니까 그 정도 보시고, 오늘 불토인데, 네, 삼겹살이랑 소주 한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